네, 이번에는 투자의 승리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승리의 정반합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규수 MB연구대 매니저님 모시고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방송에서 오랜만에 네. 뵙는 것 같은데. 오랜만입니다. 저랑은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쵸. 예전에 스치면서 한가 했을 때 오셨다가 잠깐 좀 이제 안 나오셨다가 다시 또 나오시고 있는데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이제 많이 나와야죠. 많이 나와야 되고 네. 시장이 좀 더 빨리 좋아지면 좋을 텐데 네. 그래도 일단 뭐 방송 출연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좀 멀리 봐서 네. 조만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니까 네. 뭐 희망 갖고 해보죠. 뭐.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주제 자체가 세 가지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한규수 매니저님이 또 이제 매크로적인 관점도 워낙 또 잘 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정반합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유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또 120불이 넘어갔습니다. 현재 유가가 대략 121불, 2불, 120불 상회하고 있는 구간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뭐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사실 어찌 보면 에너지에 대한 전쟁을 좀 촉발시킨 원인도 있었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근데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또 종전 얘기도 나오고 잠깐의 좀 공세가 멈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국제 유가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수출 데이터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과연 국제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든 말든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장기적으로 약간 이 상승이 조금 유지되면서 고착화됐을 때 우리 증시의 영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 한번 주십시오. 네. 일단 뭐 시장 유가는 뭐 전쟁이 가장 큰 변수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지금 현재 증권시장 자체는 푸틴의 손에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태고요. 또 큰 흐름에 있어서는 바로 유가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세는 저는 아직은 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고유가 상태는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유가 상승주 이제 뭐 천연가스 관련주들 뭐 다양한 스트림 기업들이 있는데 과연 이 스트림 기업이 좀 눌림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신재생 에너지도 약간 좀 눌림이 나오고 있고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에너지 관련주를 우리가 다시 접근해야 될까? 예. 제가 동시에 한번 누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저는 반이고 우리 한규수 매니저님은 정. 네. 이렇게 누르셨는데 정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쉽지 않아요. 일단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유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장 이 이제 정을 누른 부분은 뭐냐면 유가가 여전히 이제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초기 전쟁에서는 전쟁이 조만간에 바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고 네. 또 우크라이나가 패배하건 러시아가 패배하건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컸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3개월을 넘어가면서 이제 전쟁이 장기화됐다라는 것이 이제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시각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푸틴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올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 이후에 전 세계적인 이제 에너지 수요는 더 늘어날 겁니다. 벌써부터 에너지 대란, 뭐 여름철을 맞이해서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면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에너지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푸틴이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백중지세를 이루고 있는 상태, 전쟁이 끝날 조짐이 없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쟁, 유가 상승세가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다라고 이때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네. 유가는 정말 많이 올랐고 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최소한 고유가 상태가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들은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자체가 얼마나 클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더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물론 저는 이제 눌림에서 공략하지 말자는 의견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저도 정을 들고 싶은데 네.
화석 에너지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이제 화석 에너지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에 대한 쇼티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정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쇼티지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시추 기업들이 너무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최근 뉴스 나왔던 기사들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이 최대 정제 마진 시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미국에서 이게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저유가 당시 때 중국에서 1대1로 경제 교육을 하면서 뭐 아부다비라든지 이란, 우간다, 멕시코, 세네갈 이런 저유가 당시에 이런 정제 시설, 생산 시설들을 많이 매입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굴기가 이 정제 마진에 대한 굴기가 중국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화석 에너지는 최근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종목들도 페트로리움 기업들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저는 솔직히 화석 에너지는 반을 들고 싶지만 신재생 에너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딱 두 개잖아요. 그렇죠. 매니저님.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태양광은 조금 이전에 한번 10년 전에 신뢰를 한번 잃지 않았습니까? 그쵸. 중국 때문에. 그래서 유가 상승 수혜주 중에서 혹시나 우리 매니저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한번 간단하게 언급 부탁드릴게요. 뭐 저도 네. 뭐 시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한 어떤 상승세는 뭐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거기에 더 주목할 필요는 없겠고 이번에 이제 러시아 사태를 통해서 우리 이제 아마 인류가 얻었던 교훈들은 특정 국가의 에너지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 효과로 이제 배웠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러시아 외에 새로운 에너지를 발굴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역시 이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SO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대체 에너지 쪽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멀리 보게 되면 수소 쪽도 좀 많이 좀 보실 네, 수가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 쪽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더불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이런 수혜주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그 태양광과 관련된 수혜주들 중에서는 OCI라든가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일단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 종목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처럼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반도체의 올인이고 삼성전자는 절반 정도 사업 비중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OCI하고 이 그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쪽의 판매가 거의 주력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가격과 태양광 시장이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른 매출 증가세가 상대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로 강한 거고 이런 종목군들은 최근에 올랐습니다만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여러 건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OCI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학 에너지 사업까지 합쳐서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이런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쪽에서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OCI 이런 쪽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겠고 네. 한국가스공사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나서도 OCI라든가 SK가스 같은 대체 에너지 관련주에서도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만 한국가스공사도 최근에 LNG 가격의 강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수혜가 될 거고요. 가스공사는 역시 이제 수소 산업까지도 같이 병행을 하고 앞으로 수소 에너지 사업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장 가치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대체 에너지 사업을 강화시키는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둘의 의견을 봤을 때 저는 반을 들었긴 했지만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 쪽은 반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눌림이 나올 때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들로 한번 이 첫 번째 주제를 신재생 에너지에 국한돼서 보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가스공사가 이제 스트림 기업이다 보니까 유틸리티 쪽이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포트를 구성할 때는 그게 가장 좋다. 이렇게 좀 합을 도출하고 네. 유가 관련된 부분도 도출된 내용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빠르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그리고 테슬라. 예. 5조 수주 재팟인데 이게 좀 소리가 약간 들리는 것 같아요. 꼴 때. 네. 뭐 5조 수주 진짜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났고 이게 어제 장 끝나기 직전에 한번 뉴스가 보도돼가지고 관련주들이 네, 막 올라갔다가 오늘 갭 뜨고 쭉 밀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관련주 많아요.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카메라 모듈 업체들 많은데 그렇죠. 과연 지금 윗꼬리로 달고 내려올 때 담아도 될까?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저희 둘 다 반대 네.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지금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 간단하게. 예. 일단은 좀 그 재료가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기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나마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부품주들이죠, 모듈이라든가 여러 생산하는 그 중소기업체들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좀 경계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반을 들은 이유는 삼성전기가 일단 테슬라 5조 수주를 한 부분들은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연결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전장품 쪽에서 우리가 수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쪽 시장 자체가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카메라 시장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세가 유지가 되면서 카메라 렌즈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계속해서 확산되는 그런 모습까지 굉장히 나타났었죠. 거기에다가 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그동안 성장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스마트폰 시장 자체도 다소 위축되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고 카메라 모듈도 카메라도 달릴 만큼 충분하게 달린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카메라 수요가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태.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위축됐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카메라 모듈 시장 자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 자체는 성장세가 멈춘 상태라고 일단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희망을 거는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 삼성의 이제 대규모 수주라는 이런 재료인데 바로 전장품 쪽에서의 카메라 모듈 수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카메라 모듈도 점차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전장품 쪽의 카메라 모듈 시장은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전장품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은 굉장히 안정성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거쳐가지고 생산해서 납품 때까지는 한 2년여 정도의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재료가 나오더라도 이들 종목군들 관련된 종목이 강하게 치고 가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선배님이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다 플러스해서 일단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기가 사실 진짜 메인이지 않습니까? 그쵸. 원래는 주변에 이제 관련된 자율주행 모듈 쪽에서는 퓨런티어, 옵트론텍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삼성전기가 사실은 코스피 200 안에 편입돼 있다 보니까 또 오늘 옵션 만기라서 누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반등이 네.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지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제 베어 마켓이라는 걸 우리 인정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삼성전기도 못 가는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서 대부분 종목들 캠시스만 지금 급등 나왔다가 네. 조금 주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합을 도출해 본다면 지수가 좋았을 때는 참 좋겠지만 지수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하고 다른 섹터를 우리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합을 도출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정관학 주제를 좀 들어갈 텐데 요거 좀 자세하게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넘어오고 있는데 바로 제약바이오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바이오 USA 이름이 참 거창합니다. 13일부터 차주 13일, 16일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를 하는데 전 세계 65개국 3,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석하는 기업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멘텀들이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부분 정반합을 좀 말씀드릴 텐데 과연 2년 전에 핫했던 코로나 때문에 핫했던 K바이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 요거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눌러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껐네요. 네, 다시 켜야 됩니다. 아까 저희가 못 꺼가지고 다시 켜야 되는데 파란색 반이고요. 빨간색이 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랑 한규수 매니저분하고 이제 똑같이 반대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저랑 거의 비슷한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는 시각은 비슷하니까요. 네, 그렇죠. 비슷한데 간단하게라도 한번 좀 언급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바이오 제약주들은 저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때 조금 보고 그 이후부터는 저는 이제 바이오 제약주를 많이 좀 안 보고 있어요. 안 보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신라젠이라든가 그다음에 티슈진이라든가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1000% 이상씩 폭등했던 종목군들이
결국엔 상폐되거나 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부분들, 신약 개발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그런 학습 효과가 분명히 하나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 자체가 침체입니다. 증시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 시장 자체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은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 금리까지 인상되는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바이오 제약주들은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을 가지고 외자 유치를 통해서 실험을 하고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또 금리가 인상되는 위치에서는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를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여기다가 앞서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지금 현재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치,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주들은 단순한 실적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은 뭐 삼성 바이오로스라든가 일부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습니다만 그들 종목도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실적이란 부분들보다는 신약 개발이라는 재료가 나와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뭐 단순하게 지금 현재 뭐 바이오 USA가 개최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져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올릭스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인 뭐 탈모 치료제라든가 일부 제품에 대한 일상을 진행을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재료들 때문에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바이오 제약주의 신약 개발과 관련된 호재라든가 뭐 대규모 라이센스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부각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약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아진 만큼 바이오 제약들의 시세 자체가 지금 당장은 뭐 이런 재료 때문에 뭐 잠깐 올라갈 수 있어도 그 이상의 반등을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뭐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천만 원 하면은 네. 긴축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긴축 시기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지금 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좀 나와요. 근데 제 긴축 시기에서는 현금 유보율이 뛰어나거나 그 현금 유보를 통해서 캐파 증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PCB가 그래서 많이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좀 눌리지만 바이오를 좀 접근을 하시더라도 저도 이에 대한 모멘텀으로 움직이기는 제한적이고 정말 깜짝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이상은 저도 긴축 시기에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간을 좀 더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모멘텀으로 되기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교수 매니저님도 약하다. 좀 더 강한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합을 이렇게 좀 반으로 도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빠르게 좀 말씀드렸는데 종목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교수 매니저 요즘에 재건주 얘기 많이 하셔서 뭐 재건주 네. 많이 또 올라갔었고. 예. 근데 우리 매니저님 참 정리를 깔끔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요? 네.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아유, 아닙니다. 일단 뭐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방송을 나오면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네. 아까 우리 삼성전기도 이제 분석을 드렸습니다만 TV방송에서 요즘에 종목들 분석할 때 정말 좋은 종목이다, 저평가된 종목이다 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을 분석드릴 거예요. 근데 주가가 안 가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 종목은 정말 좋은데 시장이 안 좋아서 안 가는 겁니다라는 종목들을 반드시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은 나중에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반드시 시장 전면을 부상하는 종목들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라든가 대표적인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들 놓치지 말고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시장이 좋아질 때 많이 좀 보셔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 제가 이제 종목 하나 갖고 온 것은 이제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카본이요? 네, 오늘 주가가 좀 올라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타이밍적으로는 조금 늦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 종목은 제가 뭐 아시다시피 뭐 계속해서 보고 있는 종목이고 또 조선 섹터들 여전히 제가 꾸준하게 보고 있는 그런 섹터예요. 오늘도 주가가 한 2.5% 강세 나면서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카본이라는 종목은 이제 LNG 에콰소 본행제를 생산 업체입니다. 이게 네. 이제 주력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조선 업체들이 이제 LNG선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조선 수주가 이제 중국을 압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다 전 세계적으로 LNG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카타르에서 대규모 발주했었던 그 선박에 대한 덤핑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여기다 계속해서 지금 신규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 목표량이 한 70~80%까지 국내 조선업체들의 조선 수주가 이어진 만큼 조선업체들의 실적은 올해 하반기 2분기 이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저는 본격화될 거를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안 좋아서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시장 자체가 적어도 이 정도까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조선업체들의 반등은 꾸준하게 이을 수 있고
거기와 관련된 한국 카본 같은 종목군들은 자,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한국 카본은 이제 항공 사업에도 진출을 합니다. 항공과 그리고 그 우주 산업까지 이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예, 차트 오늘 보면서 주가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1% 올라서요.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 대체로 제가 보기엔 13,600원 선을 저점으로 해서 조금 눌림이 나올 때마다 한 번 정도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자, 목표가는 일단 조금 높게 17,500원 정도까지 제가 17,500원 이요? 네, 17,500원 잡겠습니다. 손절가는 13,4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규수 매니저님의 필승 종목은 한국카본 조선기자재,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탑픽 종목이기도 합니다.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매니저님? 예, 오늘 무료 방송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이제 주목할 포인트는 일단 중국 관련 ETF 관련주들, 지금 중국 증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ETF에 대해서 좀 분석을 드릴 거고요. 오늘 카본을 비롯해서 조선주 섹터 이쪽을 좀 많이 분석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오늘 잠깐 나가서 3시 50분 무료 방송 네이버 밴드에서 한규수 입력하시고 그럼 네이버 밴드 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네.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